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네, 아주 목소리가 힘차 보입니다.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군요. 네. 그 다들 뭐 연휴 내놓고 좀 떠나신 것 같긴 해요. 어제도 제가 그 지하철 타고 보니까 네. 평소보다 덜 붐비는 그런 지하철이었습니다. 맞아. 오늘까지는 아마 쉬시는 분들 좀 계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업무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도 좀 괜찮았죠? 조금 빠졌는데. 좀 빠졌어요? 네, 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불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그래요? 번째가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좀 전쟁하는 거 아니야?가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좀 불안감으로 꼽고 있는 사모대출 시장에 좀 불안함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펀드 하나가 지금 환매가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것들이 있어서 네. 관련된 뉴스와 시황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네.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이 좀 약하네요. 아유 미국. 우리는 지금 한참 흥분 상태인데 네, 그 미국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 0.5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33% 하락했고 S&P 500은 0.28% 하락했습니다. 뭐 숫자로만 보면 좀 약보합인데 뭔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란 관련한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건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이조 기자가 얘기했던 그 사무신용 투자사 이제 블루아울이라는 네. 회사인데 여기도 이전부터 좀 언급이 됐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좀 낯선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냥 블루아울 이 그랬다라는 그 단어 정도를 듣고 넘어갔던 회사인데 네. 여기가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오라클의 네. 주요 그 투자 파트너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그 환매 중단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펀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네. 이제 뭐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돌려주다 보면은 자기가 자산을 팔아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만기 불일치가 좀 생기는 건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돌려달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뱅크런 같은 네.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매 중단을 하는 건데 환매 중단을 하게 되면은 환매 중단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못 받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자산을 정리할 때마다 그 주겠다. 그러니까 네. 바로바로는 내가 못 주겠고 자산을 정리하면은 그때 정기적으로 줄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서로 압니다. 괜찮을 때는 영구 중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 네. 환매 중단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로는 아니 우리가 이제 자산을 매각하면 네. 그걸로 줄 거예요. 수익이 생기면 줄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환매 중단을 한다라는 거 저 사고 났다. 그걸 알면서 이거를 선언을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진짜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가 안 그래도 아주 사무신용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블루아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우리는 아니다,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다가 환매 중단 문제 없다면서 영구 환매 중단이라면서요? 또 이번에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환매를 그때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네. 좀 얘기한 거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은 원래 우리가 블루아울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블루아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과잉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과잉 투자라 함은 AI 생태계를 만들기에 필요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냐 더 많이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했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타, 구글 이런 애들을 걱정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네. 여기 그 잔잔바리들이 여기서 좀 투자해줬던 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나오다 보니까 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흔히 우리가 뭐 코어 위브라든지 아이렌이라든지 이런 네오 클라우드라고 불렀던 그런 업체들에 대한 걱정이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업체가 있고 네. 그 업체에 돈을 빌려준 투자사들 네. 그중에 블루아울이 하나 터진 거고 여기에 이제 블랙스톤이라든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런 데도 지금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그 예전에 누가 얘기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얘기했나 그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다는 건 이미 집에 많다는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탄광속 카나리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울었잖아요. 네. 울었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라는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를 약간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근데 우리 저 채팅창에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그래요? 좀 오고 가서. 왜요? 인간의 이 욕심이 문제다. 이제 이런 입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인간이 너무 끝없는 탐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그런 탐욕, 끊임없는 욕심 이런 것들이 지금의 문명 발전에 이끈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역시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급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네. 메모리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문제였으면 자기 일이잖아. 메모리 반도체 얘기가 또 나옵니까 여기서? 아니 블루아울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자기 주식 박살나봐요. 지금 인간의 탐욕 얘기하게 생겼나. 자, 하여튼 뉴스 하나하나 먼저 트럼프부터 가볼까요? 네. 이거는 사실 웃을 만한 뉴스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행사인데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평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경쟁 상대 조직이 어딘지 아십니까? 평화연구소의 상대 조직? 평화위원회의 경쟁 단체 전쟁부? UN. UN. 예. 트럼프 대통령이 UN을 맹비난하면서 만들었던 그 위원회가 이 평화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첫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의 목표는 가자지구 관련한 얘기입니다. 가자지구 재건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열흘 안에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란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과 핵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해 6월에 미국에서 이란을 타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밀하게 핵시설을 기습 타격해서 벙커버스터 막 그랬죠. 빵빵빵빵 해가지고 막 무기 제대로 보여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진짜 다 부실 수 있네. 이란 핵시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과 전면전을 할 정도의 분위기까지는 안 갔었던 그 정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딱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만 한 건데 이게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열흘 안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그 미심쩍은데 지난번에 그때도 2주인가 준다 그래놓고 한 3, 4일 만에 공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열흘을 준다 그러고서 열흘 때쯤 좀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열흘이 아닌 것 같다는 불안감? 그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네. 진짜 열흘일까 아닐까 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간단하다.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동은 평화를 가질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란 주변에 중동의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서 엄청난 군사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지금 직결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면 명령을 하게 되면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말로만이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마두로 체포를 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 사실상의 해상 봉쇄를 하고 있는 문제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위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들 얘기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앱스타인 문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용으로라도 다른 나라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네.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데 평화위원회 얘기 잠깐 드리면은 가자지구 관련한 얘기들을 거기다가 이제 뭐 배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경찰도 배치하고 뭐 그래가지고 국제 안정화군과 경찰 인력을 파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 이런 데 평화위원회 참여 9개국이 7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네. 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평화는 전쟁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행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저는 받았냐면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뭐 거기서 뭐 우리는 100억 달러 냅니다. 뭐 아, 일본이 원조 자금 모금 행사를 앞으로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않은 우리나라 옵저버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같은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뭐 중국, 러시아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100억 달러 냅니다. 참여국은 70억 달러 내기로 했습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씁쓸하게 보게 되는 그런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걸 하면서 국제유가가 2% 이상 네. 올라가면서 지금 아까 이조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트럼프가 점점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일단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이란의 완전한 뭐 핵 포기 요 예. 정도인 것 같은데 이란이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어떤 무력에 의한 뭐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 예. 네, 그 정도로 첫 번째 뉴스는 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그 어제 코스닥 시장이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수가 5% 이상 올랐습니다. 그 사이드카가 또 발동을 하게 됐고요. 네. 사이드카가 한 오전 10시 40분경에 코스닥 150 선물과 현물 지수 변동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 지난달 26일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 8,57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도 코스닥에서 1조 400억 정도를 샀습니다. 네. 여기서 기관은 사실상 기관이 아닙니다. ETF 개인들이 ETF를 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운용사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요인을 본다 그러면은 뭐 그 요새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다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머니무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의 투자 자금이 증시로 좀 유입이 될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앞으로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관련한 정책들이 좀 어제 좀 있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그 퇴출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상장 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서 1년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곳은 한 그 상장 폐지된 기업이 2023년에 6곳이었는데 지난해 4배 가량의 23곳으로 늘었고 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상장 폐지 기업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은 악재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악재로 보통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 이게 왜 그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냐면은 퇴출과 그 다음 이 뭔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퇴출을 시키는 것과 거기에 추가적인 뭔가의 정책이 더해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연금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은 눈빛만 줘도 코스닥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겠죠. 네. 코스닥 투자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네.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지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죠. 네.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해달라 이런 식의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 시장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23% 변동을 해가다 보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이게 그 상승률로 따지면은 코스피가 한 75% 올랐고 코스닥은 36% 정도 올랐다. 그래서 코스닥 상승률이 좀 개선을 되고 있긴 하지만 판단해볼 여지가 좀 있고 정부가 그 시장제도 개선에 나서서 좋은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걸 보고서 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프로님이 그래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한 9대1 정도 되는데 그러면 9대1만큼의 돈, 1 정도의 돈은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을 그 시장 활성화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연금이 먼저 움직일 수는 없고 정부와 제도가 먼저 움직이고 활성화가 된다면은 명기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른 연기금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자꾸 물어본다는 거였고 이게 시장이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은 이제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는데 다른 연기금은 해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 연기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3프로TV 홈페이지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다가 김성주 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문은 제가 좀 기사로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는데 여기에 종목별로 보면은 바이오 업종이 좀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케어젠, 삼천단제약 이런 데는 막 오르면 20%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괜찮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상위 종목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머니무브를 얘기하는 근거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지표적으로 부동산에서 이게 자금이 왔는지가 분명하진 않은데 이게 어떤 거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냐면은 ETF라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ETF에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예전에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내가 알주식을 할 때는 뭔가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ETF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심정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ETF에 들어오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ETF 자체가 보수적인 투자는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뿐인데 이 분들은 좀 보수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알주식으로 들어가는 거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스닥이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지수를 사게 되는 거고 ETF를 사게 되면은 거기에 그 ETF 운용사들이 또 알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기관 매수로 잡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코스피는 고작 3%밖에 안 올랐습니다. 코스피 3%. 진짜 세요. 예. 장이 진짜 셉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4.8% 올랐습니다. 요즘 SK 하이닉스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던데. 이럴 거면 삼성전자 살 거면 이러면서. 자, 시가총액 2위인데 고작 1.59% 올랐습니다. 뭐 어쨌든 삼성을 들으셨든 뭐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든 두 분 다 뭐 두 개 다 들고 계신 분들 사실 해피하죠. 옛날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갑니다. 예, 오랜만에 라면 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닭이라는 BULDAK 불닭 요거를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제가 좀 만났었습니다. 삼양식품의 그 김정수 부회장님. 직접 만나셨어요? 네. 이거 왜 그런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게 해외에 나갔을 때 불닭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되는데 짝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짝퉁 보면은 뭐 부닭, 뭐 부닭면 뭐 이런 거 막 부닭, 본닭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불닭이라는 영어 표현 BULDAK를 써갖고 상표권 등록을 해외에다 추진을 하려 그러는데 네. 해외에다가 이걸 갖다 내면은 아니, 한국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 상표권을 왜 외국의 정부한테 해달라 그러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에다가 상표권을 등록을 하는 건 왜 지금까지 안 돼 왔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다가 불닭볶음면에 대한 상표권을 좀 했더니 그게 소상공인들의 상표권과 충돌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상표권이요? 그러니까 거기 불닭집 있잖아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 불닭집에서 불닭이라는 거 썼을 때 상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걸 안 내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불닭볶음면이 한국의 소상공인들한테 소송 걸라고 이 상표권을 출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니네 나라에서도 안 해주는 걸 왜 우리한테 해달라 그래? 이게 반발이 생기니까 국내에다가 좀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먼저 선언을 하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거 써도 가지고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거 시비 안 건다. 네. 라고 좀 먼저 선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 짝퉁은 막 이런 것도 있대요. 삼리앙, 보여주세요. 세이닝, 부닭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 라면은 한국 겁니다. 라멘 그렇죠. 그 국물 내는 그 라면은 일본 거고 요 볶아서 먹는 그 라면은 한국 거예요. 네. 근데 라면을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라면? 라면. RAYEON이었던 것 같은데. RAMYEON. 이게 없습니다.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 정해진 게 없다고. 예. 근데 이게 K푸드를 세계화를 시키려면은 네. 이런 거에 일정하게 좀 표준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김치는 G로 시작하는 게 김치예요? K로 시작하는 게 김치예요?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스시라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SUSHI 맞아요. 네. 이걸 스시라고 해요. 네. 근데 한국은 아직 그 세계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 우리조차도 통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라면은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은 뭐 RA 뭐 MYUN인가? RAMYEON인가? 네. 이거를 또 우리나라 회사마다 또 다르겠어요. 한글로 쓰라고 그래. 한글로. 한글로 쓰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 글자 자체를 이제 애들이 알아야지. 외국 애들 다 근데 한글로 단순히 글자를 안다는 거의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네. 진짜 산업화를 하려면 네. K푸드가 잠깐 유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일식이 전 세계적으로 일식으로 팔리듯이 K푸드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네. 단순하게 그냥 유튜브에 떠가지고 뭐 인플루언서들이 먹고서 맵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가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상표권만 하더라도 이렇게 불닭의 상표권을 우리나라에서 인정 못 받아가지고 해외에서 짝퉁들을 관리 못 하고 있는 것들도 이게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그걸 소상공인들하고 충돌되면 안 되지. 김밥 천국 누가 독점하면 안 되지. 네.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 정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진짜 우리 K푸드가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가야 될 길이 여전히 멀다라는 네. 소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불닭을 BULDAK를 상표권을 내는 게 삼양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불닭볶음면 삼양식품권 모르는 사람 없는데. 어차피 그걸 안 쓰잖아요. 영어 안 쓰잖아요. 한국에서. 네. 예. 그래서 굳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글로벌 산업에서의 그런 필요성들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시가 딱 와닿네요. 네. 스시. 근데 아마 스시도 처음에 뭐 전 세계로 막 뻗어 나갈 때쯤에는 그거 잘 통일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예.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한 겁니다. 스시 통일시킨 게.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정부가 딱 교통 정리를 해요. 그래요. 여러 군데가 뭐 우죽순 나가갖고 뭘 한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 그리고 뭐 박람회 같은 거 할 때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 뭐 그런 식의 어떤 국제 룰을 같이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미국 사람이
만든 스시여도 이건 일본 거라는 인식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스시라 그러면은 스시라 일본 그러면, 스시가 네, 되는 일본 거죠. 스시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야, 이게 정부 주도로 이게 되나? 그리고 예전에 그 최태원 회장도 한번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된장찌개 뭐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아냐. 각자 표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외국인이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어. 네.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된장찌개 해주세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야. 네. 왜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된장찌개지만 해물 된장찌개도 있고 강된장찌개, 네. 강된장도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해서는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일종의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 손님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정프로님처럼 네가 한국말 배워. 배워. 먹고 싶으면 배워. 예. 먹고 싶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네. 핵 불닭은 그럼 누클리어 뭐 이렇게 가나? 아니면 핵 이렇게 가나? 네, 여튼 그러니까 꼭 뭐 불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품들 다양하게 아마 진출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통일성을 좀 가져줘야 아마 외국에서도 상표권 싸움에서도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음식이나 상품들 인식하는데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그런 뉴스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스파게티 파스타도 이제 한국 거 같아. 봉골레 파스타 이런 파스타 거는. 원래 한국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탈리아 거네 뭐 이런 미국 말이 이런 거 많았는데 하는데, 네. 이젠 그냥 코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 흑백 요리사 뭐 그 한 2시즌 정도 나간 이후로는 정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네. 전 국민이 다 요리사예요. 네. 다 미식가고. 네. 그러면 그 미식가분들께 또 그 요리사분들께 한번 선택을 받고 싶은 김호윤 봉골레 요걸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예. 김 모락 나는 거 보십시오. 예. 정말 맛깔스럽지 않습니까? 김호윤 봉골레. 자, 요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 풍미가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요 바지락인가요? 그렇죠. 네. 바지락이 잔뜩 들어 있어야 봉골레죠. 네. 바지락 하나 들어 있고 봉골레라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네. 바지락이 잔뜩 들어 있어 갖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바지락 하나, 둘 여기 숨어 있는 것까지 한번 보면은 이 되게 따로 담았는데도 셋, 여기 넷, 이만큼 저희가 따로 이제 소분을 했는데도 한 4개 정도 들어 있는 거 보면 바지락은 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김호윤 셰프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집에서 이 김호윤 셰프의 맛을 그대로 재현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봉골레 이 애호박이 또 들어가고 현재 애호박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색깔에서도 그리고 맛에서도 확실히 매력 포인트를 좀 잡은 것 같네요. 네. 바지락. 근데 밀키트로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요즘 그러니까 가게에서 맛있는데 밀키트로 만들면 맛없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참 밀키트로도 정말 맛들을 잘 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탈리안 파스타 그대로 김호윤 셰프의 노하우 그대로 팩당 9,500원 꼴 한 팩에 맛있게 많이 드신 분들은 혼자 다 드셔도 되고요. 조금 위 작으신 분들은 둘이 나눠 드시면 좋을 만한 그 정도 사이즈로 합니다. 밀키트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김호윤 셰프의 레스토랑을 뭐 하러 가야 되는 거죠? 안 가죠 이제. 그래서 김호윤 셰프는 이제 망했다고. 네. 레스토랑을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면에 그다음 바지락살, 그다음에 애호박과 마늘 같은 야채, 그다음에 소스 이렇게 4가지가 따로 이제 표정이 돼서 넣고 조리를 간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도 다른 면들보다 좀 두툼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봉골레라고 하면 이제 알리오 올리오 오일을 기반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맑은? 좀 맑은 느낌인데 이거 약간 꾸덕한 느낌입니다. 약간 꾸덕한 느낌이고 그 꾸덕한 느낌 때문에 덕분에 면에 좀 그 맛이 잘 묻어 있는, 많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잘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요런 거 참고하셔서 요런 스타일의 봉골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시호 기자가 또 파스타 쪽 관심이 많으시네. 맛있네요. 이게 괜찮네요. 딴 게 아니라 이게 맛이 괜찮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네. 사실 제 생각에는 집에서 만드는 게 더 싸지가 아니라 이게 한번 해보고 실패하고 한번 해보고 실패하고 몇 차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아유 그냥 잘 된 거 하나 사 먹고 말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네. 네,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괜히 저 동전주 이런 거 거래하지 마시고 봉골레 파스타 사서 그냥 편안하게 댁에서 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조 기자 지금 입고 있는 네. 여기 이제 나이키입니까? 나이키 후드티입니다. 네, 이런 나이키. 거는 데일리 룩이죠. 네, 나이키 후드티. 저는 이제 이렇게 목에 한번 걸쳐봤습니다. 이 세련됐네요. 아, 네, 이게 이렇게 이제 목에 딱 걸치는 거죠. 오, 저 대학교 때 네, 그 선배 같아요. 통기타 메고 다니던 선배. 그렇죠. 체크무늬 난방에 네. 허리에 매도 되고 어깨에 매도 됩니다. 혹시 운동하던 선배였어요? 메고 다니다가 이제 약간 좀 쌀쌀하다 싶으면 이제 입어주고 네. 이렇게 코디하기도 좋은 아니죠. 나이. 쌀쌀하다 싶으면은 여자 후배한테 이렇게 걸쳐주고. 아하, 그럼 이제 끝나지. 네.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춥지 이렇게 딱 건넸을 때, 뭐해 선배 이러면서 이제 딱 거부하면 그 친구랑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했을 때 괜찮다, 뭐 크게 거부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한번 그 다음 스텝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은 나이키 바지를 사주는 아니야, 겁니까? 에이, 또 왜 거기까지 갑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유 춥지 하면서 이제 볼에 손 한번 손등으로 딱 대보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와 거기서 딱 거절 나오면 이제 또 거의 딱 그만두고 거기서 뭐냐고. 괜찮다? 저 사람은 손 등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볼을 때려주시면. 네, 손등 괜찮은 그다음 손바닥 갑니다. 다 이게 다 리트머스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키, 예, 이렇게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키 58,000원 후드티 최초로 이렇게 갖고 왔고요. 나이키 로고가 자수로 있습니다. 이 프린트된 것보단 자수가 확실히 고급스럽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색깔이 검정하고 그레이. 그레이 두 가지 색깔이죠? 네. 네, 두 색깔.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다 있으니까 요건 이제 엑스라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빠질 수 있어서 미리미리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엑스라지인데 뭐 오버사이즈 아니고요. 딱 정 사이즈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는 크게 고민 없이 구매하셔도 네. 그렇게 불만 없을 만한 그런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네. 머플러 없으시면 이렇게 두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오, 있는 진짜 머플러 같아. 네, 다 되잖아. 다 된다고 이거는. 자, 그렇게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또 이번 주도 이틀 했지만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는 풀로 좀 부탁드릴까요? 다음 주는 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